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전다현 회원님 오늘 에세이 10번째 첨삭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에세이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전개 잡기가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셔서 좀 많이 못 쓰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본인의 내용은 이제 본인의 경험담은 굉장히 잘 쓰셨는데 이제 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요 부분은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기너 단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비기너에서는 사실 전개에 대한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고 이제 어드밴스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를 이 과정에 들어가시면 다음 달이나 이렇게 다음 달에 들어가시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아직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못 쓰시더라도 좀 그렇게 많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어디까지나 우리 회원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첨삭을 들어갈 건데, 자, 원래는 요 첫 번째 문장, 여기 처음 문장이 하나, 둘, 세 가지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요게 맥락이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두 번째 걸 과감히 삭제하고, 이 첫 번째 문장하고 요 세 번째 문장을 이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의 단어 변형을 좀 주었고요. 자,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요 뒤에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 여기에는 나는 이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부분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여기 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some people insist,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That learning about the past,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That learning about the future,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I do not agree with this opinion.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I think there are a lot of benefits. 원래는 benefits입니다. A lot of benefits to learn about the past. 과거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 There are some reasons why I think so. 요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라는 시작 부분을 알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처음 도입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한 문장은 굉장히 잘 쓴 문장이라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문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처음으로 나왔네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먼저 어법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first people can learn from their mistake. 자, mistake라는 거는 실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원래는 과거에 그들이 했던 그런 실수라는 뜻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learn from their mistak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people sometimes do make mistake.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make 그냥 간단하게 make mistake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do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mistake 실수를 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원래는 do mistake가 아니고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do mistake가 아니에요. 어떻게 쓴다? make a mistake나 make mistakes 둘 중에 하나로 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when they work 여기에서는 when they do work라고 하면 정말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일을 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do를 뺐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of course it can bring a bad result.
자, 어가 들어간 이유는요. 이 결과가 나쁜 결과가 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한 특정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실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행동이 이 특정한 실수, 특정한 나쁜 결과만 나오게 한다면 더 result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에는 a result를 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는 비특정, 얘는 특정. 자, 그 다음에 but when they are doing so,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해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when they are doing so라고 쓰셔도 되지만 when they are를 삭제를 해버리면 좀 더 세련된 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That I will never do this again. 나는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건데 여기에는 원래 decide를 쓰셨어요. decide. 근데 decide는 결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decide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이란 단어랑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어를 제가 지워서 think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는 그것을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형태의 직접 화법을 쓰셨어요. 직접 화법이란 그는 말했다.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따옴표 넣어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직접 화법 표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에세이에서는 직접 화법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이야기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책에서나 스토리라거나 이런 거는 많이 쓰이는데 요 에세이에서는요 간접 화법이 거의 대부분 쓰여요. 그래서 그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는 말했다.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간접 화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요 부분을 이게 직접 화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꿨어요? 간접 화법으로 바꿨습니다. They remind themselves that they will never repeat the same thing again.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생각한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요거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서 특정 어법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remind 보이시나요? 자, 주황색 펜입니다. remind A, 요 자리가 A예요. A 해놓고 주어 동사. 자, A의 주어는요. 여기 자리에 주어 들어가 있죠. 주어는요. 상기시켰어요. 다짐했어요. 다시 생각했어요. 그들 자신에게 그죠? 혼자서 스스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생각했다. 주어가 다시 동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다짐했다. 그들 자신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항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파란색 펜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요. 자, remind A 나오고요. 항상 뒤에 목적어 형태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누구한테 상기시켰는지. 나 혼자 생각했으면 remind myself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녀 혼자 생각한 거예요. herself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A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A는 주어가 동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다짐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회원님이 쓰신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에 좀 더 가까운 거는 지금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요 문장이 더 나아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또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는 repeat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액션이 아니고요. 액션이나 뭐 act 뭐 요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다시 되풀이하다 라는 뜻의 repeat이 들어갑니다. repeat.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나 속담을 말할 때는 항상 saying을 씁니다. It's like the saying 혹은 it's like a saying. 자, 요런 구절과 같다. Failure is mother of success. 그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형태. 자, 항상 구절이나 유명한 구절이나 인용구 혹은 인용구라고 하죠.
혹은 속담을 말할 때는 항상 더 saying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student죠, 그렇죠? I am a student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학생이에요 라고 할 때 I am a student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랑 요것도 이제 어를 넣어야 되나 더를 넣어야 되나 헷갈리실 때는 I am a student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에도 어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입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 made a mistake when I was solving math problems. 원래는 I made a mistake when I solved math questions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도중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형으로 가야 돼요. 진행형. 이해가시죠? 하지만 was이기 때문에 과거겠죠. 과거 진행형.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도중인데 자, 항상 수학은요. 앞에 무슨 문자예요?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math problems. math questions보다는 math problems가 더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t was a calculation mistake. 자, 요거는 무슨 문제였어요? 그쵸? 계산 실수였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원래는 if I had checked it for one more time. 자, 요렇게 제가 문장을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렇게. 자, 내가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했었더라면 옛날 일이에요. 그쵸? 아주 옛날 일이고 예전의 일이고 과거 시점의 일입니다. 그쵸? 과거 시점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라는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려면 if I had checked had 플러스 pp 형태의 문장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피자를 먹었었다면 if I had eaten 그죠? eaten that pizza 이렇게 내가 그 피자를 먹었었더라면 나는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had eaten을 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잘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 for one more time 한 번 더라는 뜻이면 한 번 더 for one more time I could write 나는 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I could write 쓸 수 있었을 것이다.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답을요. 그쵸?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appropriately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요거 잘 보세요. 요 위에다 appropriately를 쓰셨죠? 정확히 풀다. 정확히 풀었을 것이다. 내가 한 번 더 체크했었더라면 요런 뜻인데 사실 정확히 풀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appropriately 쓰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appropriately는 정확한, 올바른 이라는 뜻으로 쓰이긴 해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풀다라는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단 오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해결법 할 때 요 정확한 있죠. 요거를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가시죠? 위와 같은 문장을 만들 땐 차라리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긴 하겠는데 appropriately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러면 이걸 문장 아예 다른 형태로 I could write the correct answer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ut I just submitted. 자, submit는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긴 제출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뭘 제출했는지 여기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the answer sheet and got a wrong answer eventually. 그래서 결국엔 틀렸다. 그죠? 그냥 내버려서 다 틀린 답을 얻었다. 그리고 this was just one wrong question. 그리고 이게 단 한 개를 틀렸을 뿐인데 but I could not get A를 받지 못했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는 could not 다음에는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얘는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동사 원형을 여기다 깜빡하고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get을 넣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레이드 A 그레이드라고 꼭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레이드 빼고 그냥 A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대문자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라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벤트를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벤트 지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를 나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문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I make a habit that 이렇게 쓰셨는데 굳이 요거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가 always 하나만 넣어주시면요. 이 always에는 습관의 개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habit을 굳이 쓰기 좀 어색한 문장이다 라고 하면 always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다 always를 넣어서 나는 I always check my answers. 답이 한 개만은 아닐 거고요. 그쵸? 여러 개니까 check my answers before I submit the test paper. 이렇게 더가 빠졌네요. 이렇게? 혹은 더나 어나 그죠? 자, 시험지를 내기 전에 항상 뭐 한다? 체크를 한다. 이해가시죠? 자, answer sheet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answer sheet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 위에 제가 요 부분에다가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다가 answer sheet을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페이퍼를 제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made in the past. 저번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실수를 하다라는 거는 make a mistake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make a mistake인데 자,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a mistake that they made in the past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자, 내가 저지른 이라는 거면은 이렇게 만들려면 a mistake that I mad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킹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저는 킹에 대해서 쓰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의외인 예가 나와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political aspect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there were political situations similar to nowadays. 요즘과 비슷한이라고 할 때는 similar to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는 there was a king. 자, there was a dictatorial and violent king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There was a king who was dictatorial 그리고 and violent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죠? 그러한 아주 무자비한 왕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됐네요. 이 문장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칭찬해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that the king ruled. 그 왕이 지배했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blamed the king. 왕을 비난했대요. 그죠? 그리고 citizen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실 나라가 가난해진 게 아니죠. 원래는 country became poor이라고 쓰셨거든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country became poor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나라가 가난해진 게 아니죠. 뭐가 가난해진 거예요? 국민이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and the citizens became poor 이렇게 제가 고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decide를 쓰셨어요.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표현이며 해당 문장에는 알게 되었다라는 find out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that a bad king, 나쁜 왕이 make people poor, 사람들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people can learn about the past. 이것 또한 과거에서 배운 예 중 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굳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만 so many people have to learn about the past.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요걸 하기 전에 자, 어쨌든 오늘 전개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하셔서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레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왕이 뭐 dictatorial 그리고 violent 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나빠졌다.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나빠졌다. 그런데 political aspect 정책적인 면이든 뭐 돈적인 면이든 금전적인 면이든 하여튼 요런 면에서 자, 단순히 우리 회원님이 쓰신 에세이를 기반으로 봤을 땐 단순히 왕의 dictatorial하고 violent한 행동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이 가난해진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왕이 굉장히 violent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국민이 가난해졌어. 이렇게 대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약간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이 가난하게 된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쨌든 왕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하긴 해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바이런트하고 딕테토리얼 했어. 그치? 그리고 그 왕이 그것뿐만 아니라 더 굉장히 백성한테 굉장히 너무너무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의 특정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었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대표적인 나쁜 짓으로는 가뭄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 혹은 사람들한테 노동력 착취를 하고 돈을 주지 않았대.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렇게 조금 더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에세이가 좀 더 설득력 있고, 아주 풍부한, 읽을 거리가 많은 그런 에세이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제 다음 에세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개였고요. 자, 다음 에세이 조금 지침사항입니다. 다음 에세이에서는요, 1인칭, 2인칭을 제외하고 글을 써보세요. 자, 1인칭, 2인칭 시점이라는 거는 I라던가, me라던가, I, me, my, mine, 요런 거, 그쵸? 요런 거나, you나, you, your, yours, 그쵸? 요런 단어들. 1인칭을 빼고,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저녁을 요렇게 쓰기보다는 사람들은 먹는다 저녁을 요렇게 쓰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만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굉장히 우리 회원님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요거를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I나 you나 그쵸 my라던가 이런 부분을 써도 제가 이제 굳이 짚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연습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세이가 I나 my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감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이제 슬슬 조금씩 잦은 실수가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습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문장이. 그런데 요거를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내가 문장으로 이제 내가 나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요거 꼭 생각해 두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에세이 채점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